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사드 입장이 미중 간에 오해만 더 키우고 있다라는 한성주 전 외무부 장관의 어떤 회고록 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에서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를 지냈고 국제무대에서도 지금 발이 넓은 분이지요. 한성주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현안을 놓고 협상을 하거나 말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애정에 없던 발언이나 제안을 내놓을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분은 주미 대사로 일을 했는데요. 반미 대통령 친미 대사라는 자신의 회고록 한쪽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보좌진은 이념면에서 좌파적 성향이 강했고 외교부 국방부는 성향이 달랐으므로 불협화음이 밖에서도 많이 들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이야 어떻든 끝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중국에 편향되었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를 계속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전략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좋은 방침이 되지 못한다면서 미국에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중국에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포기할지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를 주게 된다. 제가 맨날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에 조금은 서둘렀던 감은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가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점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해 볼 수 있지만은 배치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물론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국을 압박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과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또 이분은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일본이 정부 예산을 거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일본을 계속 압박하면 오히려 일본의 국수파, 그러니까 거부 입지만 강하게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는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선 후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할 경우 그 비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득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1조 300억짜리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당 면담 브리핑에는 그런 발언이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건데요. 그때 기자와 청와대의 문답을 내용을 보면 더빈 총무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하니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 세금으로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를 위해서 1조 300억을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놀랐다라고 발언했다. 근데 민감한 발언인데 왜 5월 31일 당일은 공개를 안 했냐 하니까
그 발언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 미국 시민으로 국익 차원에서 평범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참모들에게 이제 좀 정직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사드나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에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외교 관련 잡지 포린 어페어에 기고문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이 확인된다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라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거고,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한국이 굴복을 했다. 미중 사이에 중국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케이스마다 더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한데, 자, 한국의 지금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주한미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28,500명이 있는 평택 기지를 향해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 1개 정도만 떨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미군과 그 가족 수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다시 짜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수백 년의 전통 우방 관계도 중요하지 않다. 이 실리와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판을 새로 짤 수 있다라는 이 판단을 하는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리적인 사람이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취임한 지 5개월도 안 되는데 5년이 지난 만큼 이 그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피로가 쌓여 있고, 그의 언행은 전부 적극적인 듯 보이면서도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죠. 파리 기후협약을 뒤집어버리고 오바마 케어를 뒤집어버리는, 또 미국 공항에 이슬람 주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입국을 금지시켜버리는 부분, 멕시코하고의 장벽을 쌓아버리는 부분, 그러면서 미국에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회사들은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 부분,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즉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바이 아메리칸, 또 하이 아메리칸,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는 이런 대의 명분 하에 70년 국제 질서의 모든 기성적 권위와 전략 전술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파리 기후협약을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이런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요, 우리도 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진보적인 척 하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의 미국을 불량 국가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코미 청문회 이후에 미국에서도 탄핵 열차가 시동이 걸린다.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법방해죄,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트럼프의 사법방해죄가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탄핵 문제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앞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번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트럼프의 불안정한 상황과 기존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한 행동들은 이 동아시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첫 번째는 레임덕에 가까운 국정 운영 동력을 트럼프가 상실하게 되면 대외 관계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할 거고, 오바마가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부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트럼프가 쉽게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탄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탄핵되더라도 그날 그 전날까지는 내가 할 만큼은 다 해버리겠다. 저는 트럼프가 후자로 행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실점을 외부에서의 어떤 득점으로 만회할 건데, 대외 정책을 화끈하게 해서 미국 국민들의 점수를 따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이면 트럼프가 시무룩하게 힘이 빠져 있다가 조용히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닉슨 대통령 때 탄핵이 걸리니까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전복시킨 거, 빌 클린턴 때 알카에다와 이라크를 공격하고 유고를 공격한 부분, 이런 게 다 두 사람이 탄핵이 걸렸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외교협회의 미카 젠코 박사는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의혹을 강하게 받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 비협조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한국을 문재인 정부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코미 청문회가 TV 중계로 전 미국인이 그걸 보는 순간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틸러슨과 매티스, 맥마스터를 불러서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요, 이제 실무를 떠나 트럼프 대 문재인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즉, 첫 만남에서부터 사드 문제를 놓고 완전히 어긋나 버릴 수가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북한에 대한 대화와 교류 협력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정면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은 최소 2년, 3년은 갑니다. 쉽게 탄핵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만만하고 미국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하는 한국의 사드 문제를 기세로 해서 북한을 때리거나 한국 정부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저는 그것보다도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국제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군은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위험한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줄타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악몽이 현실화되는 재앙의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일본이 정부 예산을 거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일본을 계속 압박하면 오히려 일본의 국수파, 그러니까 거부 입지만 강하게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는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선 후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문재인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사드 입장이 미중 간에 오해만 더 키우고 있다라는 한성주 전 외무부 장관의 어떤 회고록 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에서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를 지냈고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을 설득해 볼 수 있지만은 배치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물론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국을 압박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과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또 이분은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지금 발이 넓은 분이지요. 한성주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현안을 놓고 협상을 하거나 말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애정에 없던 발언이나 제안을 내놓을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분은 주미 대사로 일했는데요. 반미 대통령 친미 대사라는 자신의 회고록 한쪽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보좌진은 이념면에서 좌파적 성향이 강했고 외교부 국방부는 성향이 달랐으므로 불협화음이 밖에서도 많이 들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이야 어떻든 끝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중국에 편향되었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를 계속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전략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좋은 방침이 되지 못한다면서 미국에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중국에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포기할지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를 주게 된다. 제가 맨날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에 조금은 서둘렀던 감은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가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점을 들어서